율리시스는 정령왕이 아주 지혜롭다고 했어. 다른 정령들과는 확연히 다를 거야. 정령들도 왕을 무척 존경하고 따르는 것 같았어요. 이 섬에 네피림 로드 같은 존재인 걸까요? 쉿! 저기 뭐가 있다.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라니. 마계의 괴물일까요? 특이하네요.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 상징적인 의미라면 어떤... 비슷한 조각상을 엘리오스의 고대 유적에서도 봤었어. 그건 머리가 2개인 까마귀인데 혼돈신이면서 수호신이기도 했대. 혼돈신인데 수호신일 수도 있어요? 머리 하나가 잠들어도 다른 머리는 깨어있대. 그래서 삶은 언제나 무질서와 혼돈 가까이에 있다는 상징이랬나? 칼라와 시즌을 말하는 거구나. 머리가 2개라 사각 없이 모든 곳을 지켜볼 수 있어서 수호신을 상징하기도 하지. 그런 신은 처음 들어봐요. 이스마엘께서 존재하는데 왜 그런 허상의 신을... 신앙은 믿음에서 기원하는 법이잖아. 그 옛날 사람들은 신이 자기 곁에 가까이 있길 원해서 그런 걸지도 모르지. 그럼 머리가 3개인 건 무슨 의미일까? 석상과 벽에 뭔가가 새겨져 있어요. 여기에 설명이 적혀 있는 게 아닐까요? 오래되어서 닳았고 부서진 데다 마계 문자라 알아보기 힘들겠군. 하나. 엄은 의에서 고액. 이건 고행인가? 문양이 희미해서 거의 알아볼 수 없구나. 오래돼서 많이 마모됐네요. 흐리지만 사광을 비추면 어느 정도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최대한 문양을 따서 적어볼 테니까 봐주실래요? 잘하면 이 뒤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석상을 치울 수 있을까요? 안 이 석상 역시 뭔가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문지기처럼 길을 정면으로 막고 있잖아? 그냥 누가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막은 게 아닐까요? 하지만 손님이 온다고 했었어요. 맞아. 정령들도 정령왕님이 반겨줄 거라고 했는걸. 단순히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는 아닐 거야. 그럼 우리가 왔다고 먼저 집주인에게 알려봐야지. 당연하다는 듯이 뚫고 들어갈 방법부터 찾고 있었네. 우리 엄청 예의 없는 손님이구나. 실례합니다! 저희는 정령왕께 여쭐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정령왕님! 들리면 대답해줘! 모기 소리조차 들리지 않네요.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부술까? 너무 무례하지 않아? 그럼 뭐 여기서 살게? 서로 다른 얼굴이 의미하는 게 분명 있을 거야. 율리시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했어. 엄격한 얼굴, 평온한 얼굴, 그리고 무시무시한 얼굴. 됐다. 일단 최대한 따봤어요. 자신 없는 부분이 몇 있긴 한데. 어디 보자. 오호, 잘해왔구나. 이 정도면 조금 틀린 부분은 문맥으로 유추할 수 있으니 됐다. 다행이다. 그럼 애매한 건 따로 표시할게요. 다음 것도 봐주세요. 좋아. 정리가 다 되었으니 읽어보겠다. 살며 지켜야 할 계율이자 갖춰야 할 덕목. 이제는 이름 없는 장군과 스스로 이름을 지은 법사. 그리고 봉해진 괴물이 한 몸에 깃들어 균형을 맞춘다. 위엄은 정의에서 나오며 고행은 자비를 가르친다. 지혜 없는 힘은 곱비 풀린 괴물이 될 뿐이다. 세계를 누비며 위대한 업적을 세운 영웅은 자기 자신을 갈랐다. 그는 용감무쌍한 자신과 지혜롭고 자비로운 자신으로 쪼개졌고 허약하고 못난 찌꺼기는 모두 버렸다. 길을 지나려는 자, 물음에 답하라. 그대가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을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응?
그게 다인가요? 중간에 이야기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물에 깎이고 달아서 중간엔 도저히 글자를 못 따겠더라고요. 마법으로 새긴 거면 알기 쉬웠을 텐데. 얘기를 듣다 말았더니 너무 궁금해져 버렸어. 자신을 쪼갠 이유는 뭘까? 쪼갠 다음 어떻게 된 걸까? 마계의 이야기인데 루님은 모르시나요? 너는 어릴 때 들은 동화를 다 기억하느냐? 뭐, 대강은 안다. 영웅은 힘이 필요할 땐 정의롭고 용맹한 자신을, 지혜가 필요할 때는 현명한 자신을 앞세우며 슬기롭게 살았다. 완벽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사랑을 주었지만 어째서인지 갈수록 공허하고 사는 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어. 그러다가 큰 피해를 주는 괴물을 토벌해달라는 요청에 영웅은 그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웬걸? 괴물은 영웅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빈틈이 없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힘겨운 싸움을 하던 영웅은 문득 깨달았지. 자신이 상대하는 이 괴물은 자신이 이롭다고 생각한 것들만 취하고 버린 악하고 못난 찌꺼기라는 것을. 괴물은 모험가가 살며 겪은 후회와 고독, 상처와 상실에서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 용맹과 지혜는 치열한 삶의 투쟁에서 배운 거침을 결코 이길 수 없었다. 오, 자신은 괴물을 절대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걸 직감한 영웅은 오, 이 뒤는 기억이 안 나는구나. 제발요! 사람 궁금하게 만들고 뭐 하는 거야? 모르면 처음부터 말을 하지 말던가. 대강 안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결말이 생각나면 알려주마. 그래도 문을 통과할 방법은 알아냈군요.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을 가장 소중한 것. 그거라면 역시 답은 정해져 있지.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저희의 답은 무기예요. 우리는 이 무기로 많은 것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좋다. 투쟁하는 자들이여. 너희의 진실됨을 방가름하겠노라. 진심은 확인했다. 투사들이여. 지나가도 좋다. 네, 감사합니다. 통과하는 게 그리 어렵진 않았네. 하긴 싸우는 건 우리 전문이니까. 우린 힘으로 돌파했는데 다른 방법도 있었을까? 다른 방법? 어떤 거? 루 여왕님께서 들려준 이야기대로라면 원전의 영웅은 괴물을 힘으로 쓰러뜨리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 싸우지 않고 지나갈 방법도 분명 있을 거야. 뭐 이야기의 결말을 모르니 정답이 뭔지는 알 수 없겠지만. 궁금하네. 영웅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만약 클라모로 네가 영웅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 글쎄, 나라면 나보다 강한 누군가가 쓰러뜨려 주길 바라면서 물러날 것 같아. 하지만 괴물이 쓰러질 때까지 어떻게든 없앨 방법을 연구하지 않았을까? 현실적인 대답이네. 영웅도 그랬을까? 이런 이야기는 철학적인 의미와 당대의 가치관이 담겨 있어. 그러니 신화적이거나 영웅적인 결말로 끝났을 거야. 셋으로 갈라진 자신을 영웅은 끝내 없앴을까? 아니면 다시 통합했을까? 그것도 아니면 포기해버리고 도망쳤을지도 모르지. 역시 볼 일이 끝나면 루님에게 결말을 떠올려달라고 해야겠어. 공기가 좀 탁한 것 같네? 이상한 냄새가 나는군. 화약은 아닌 것 같은데 위험한 건가? 나무와 풀향기가 나네요. 아마 향을 피웠을 거예요. 몸이 조금 나른해지고 있습니다만 유독물질은 아닌 것 같네요. 일단 계속 앞으로 나아가죠. 저기에도 정령들이 있어요. 너흰 누구야? 너흰 뭐야? 우리는 정령왕님에게 볼 일이
왔어. 약속했어? 약속은 하고 온 거야? 허락은 안 받았는데. 괜찮으니 들어와. 공간 전체에 강인한 아우라가 흘러넘치는구나. 과연 고대의 존재답군. 어서 오렴. 안녕하세요? 더 그럴듯하게 예의를 차릴 수는 없어? 정령의 왕이신데. 정령에다가 왕이기까지 한 사람한테 어떻게 인사해야 하는데? 지나던 객이 부름도 없이 불쑥 찾아와 무례를 범한 것을 사죄드립니다. 가장 고결하고 순수한 빛이시여. 제가 뵙고 있는 분이 위대한 정령들의 왕이 맞습니까? 와, 노아 잘하는데? 전 그냥 클라모르가 알려주는 대로 말했어요. 재밌구나. 그게 너희 세계의 예법이니? 그래, 너희가 마주한 이 몸이 바로 정령의 왕 마그무나. 흐르는 불이자 태우는 물이로다. 그대들은 지금부터 나의 객이라. 편히 차려도록 해. 정말? 러비도 누워야지. 자! 아, 그렇게까지 편해도 되는 거야? 이곳까지 온 사람은 드문데 나의 문지기를 어떻게 통과했지? 저 석상이랑 싸워서 이기고 왔는데요. 과연 네피림 로드와 맞선 자들이 나의 문지기를 힘으로 통과하지 못할 리가 없지. 네피림 로드님을 아세요? 알다마다 나와 격이 같은 존재인걸. 그를 통해 너희를 미리 알고 있었어. 마계의 정령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억을 공유할 수 있나요? 극히 일부만. 너희가 네피림 로드와 만났고 어딜 거쳐서 왔는지 아는 정도야. 마계의 실력자들은 남 훔쳐보는 게 취미인가 보죠? 부정하진 않겠어. 하지만 지금 같은 때엔 너희만큼 마계에서 눈에 띄는 자가 없거든. 그럼 우리 소개는 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지켜봐온 감상은 어때요? 재미있던걸? 너희 덕분에 멈춘 듯한 마계의 시간이 움직이는 것 같아. 너희가 귀신의 땅에서 한 활약이 특히 감명 깊었어. 어쩌다 마족들을 돕기로 한 거야? 백귀령의 일 말인가요? 그건 우리 세계로 돌아가려다가 갑자기 어떤 녀석이 사고를 쳐서. 그렇네요. 하이반이 이를 키우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급하게 다시 마계로 오는 일은 없었겠군요. 그때 급하게 수련하겠답시고 마스터님들을 달달 볶고 패란 패는 다 끼쳤었죠. 나 그때 로스한테 대인 상처가 한 달을 갔어. 아인이 엄청 신경 써줬는데도. 뭐 아무튼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어. 백귀왕은 루의 동료이기도 하고. 깨어나려던 고대의 괴물도 처리해주었지. 그건, 신세지고 있는데 부탁 거절하기 좀 그랬지. 그리고 아이샤가 오래간만이라면서 마계의 유적에도 가보고 싶다고 했었어. 아셀라님에게는 미안하지만 사실 그렇게 심각한 일인지 모르고 갔지 뭐야. 그랬지. 설마 베르드 녀석만큼 힘들겠나 했는데 생각보다 더 엄청난 녀석이었어. 그래도 다행이었지요. 플레가스가 봉인해서 풀려났으면 진짜 큰일이 났을 거예요. 유적 안에 있던 사념체들껜 조금 죄송했어요. 플레가스의 부하인 줄만 알았지 플레가스를 봉인하기 위해 유적에 붙잡혀 있던 영혼들인 줄은 몰랐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녀석들을 쓰러뜨려야만 플레가스를 다시 봉인할 수 있었으니 어쩔 수 없지. 해방시켜준 거라고 생각하자. 그러고 보니 그때 물에서 튀어나와 싸웠던 사념체는 백기령의 가른족과 누스족의 조상이겠지? 그 둘의 중간 지점처럼 생겼던 것 같다. 좀 미끌미끌하게 생긴 것만 빼면 그런 것 같아. 먼 옛날엔 누스족과 가른족이
그렇게 생겼었던 걸까? 옛날엔 백규령이 그렇게 추운 땅이 아니라고도 했으니까. 그들과 꽤 친해진 것 같구나. 그러고 보니 이 정마령 땅의 소란꾼들과도 제법 가까이 어울린 것 같던데. 그건 걔들이 먼저 치댄 거라던데요? 여기 정령들처럼요. 너희를 보면 꼭 마계의 모든 이들과 친구가 되려 온 것 같구나. 방금 대화 때문에 설득력 없게 들리겠지만 우린 되도록 마계의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붉은 머리 소년, 왜 그리 생각해? 그건 우리가 엮이는 바람에 뭔가가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 세계도 아닌데 이래도 될지 최근에 생각을 좀 하게 돼서. 글쎄다. 물고기가 물살에 휘말렸다고 화를 내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 우리가 마계의 변화를 불러와도 그건 순리라는 뜻인가요? 그래, 세계는 하나란다. 모든 것이 우리의 세계지. 잘 들었다. 방금 그 답으로 너희를 조금 파악할 수 있었어. 과연 네피림로드가 흥미롭게 지켜볼 만도 하군. 우리에게서 뭘 알고 싶은 거죠? 곧 알 수 있을 거야. 그 전에 강인한 모험가들, 시험을 통과해 내 앞에 당도했다면 마땅히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지. 내게서 원하는 게 있나? 당신이 엘리오스 왕가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확인하고 싶은데요. 나에겐 아주 많은 것들이 흘러들어와. 우리 애들이 신기하고 반짝이는 걸 참 좋아해서 나에게 바치거든. 귀엽지 않니?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니 나도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 거야. 참 순수하지. 그러니 네가 그렇게 말한데 난 그게 무슨 물건인지 알 수 없어. 찾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직접 본 적은 없어서 모르는데 혹시 어떻게 생긴 건지 아는 사람 있어? 검과 방패가 교차된 화려한 장식품입니다. 모르십니까? 아, 그걸 말하는 거구나. 재미있게 생겨서 기억하고 있어. 정령들을 시켜 가져오게 하마. 뭐 유별나게 생기긴 했지. 가져왔어요. 멋진 칼, 반짝거리는 가져오느라 수고했다. 자, 바꿔라. 우와, 이거 만져도 되는 건가? 보석이 박힌 방패랑 칼이라곤 들었지만 이 정도로 휘황찬란할 줄은 몰랐어. 여기 이 보석들은 뭐죠? 마법석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별 기능은 없는 그냥 보석이에요. 자, 가져가서 살펴봐. 너희가 찾는 그 물건이 맞는지.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손때라도 묻으면 어떡하죠? 황송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 참 재미있지 않니? 이래서야 방패도 검도 본연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잖아. 무기가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무기를 지켜야 할 판이지. 무기가 아니라 장식품이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엔 보석 무게를 감안해도 상당히 무겁구나. 진짜인 것 같은데. 진짜 맞아. 그리고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예전엔 방패와 검신에 악한 것을 물리치는 마법석이 세공되어 있었대. 그 예전이라 함은 벨더의 초대 국왕이 사용했을 때를 말하는 건가? 그것보다 더 오래. 엘리안 왕국의 시조인 아바란드 솔리아스가 장군일 때 사용했다고 들었어. 정말이다. 크고 작은 흠집이 있어. 실제 전투에서 쓰인 게 맞나 봐. 와, 생각보다 엄청난 보물이었잖아. 그런데 왜 벨더 왕국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몰라? 엘리안 왕국의 멸망을 피해 살아남은 반개의 왕족과 귀족들이 세운 나라가 벨더거든.
왕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보물인 거군요. 물질은 변화하지. 그 중에서도 재물은 본질을 가리고 바꿔버리는 데 큰 재주가 있어. 이 검과 방패로는 무엇도 지킬 수 없고 어떤 영광도 얻을 수 없을 터이지만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틀림없어. 값어치도 아주 높겠지. 너희가 보기엔 어떠니? 이 무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무기? 아니면 보석? 글쎄요. 보석이 분명 많이 비싸긴 하겠죠. 처음 봤을 땐 그냥 엄청난 보물이구나 싶었는데 누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세히 보고 싶어졌어. 용사의 무기잖아. 전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그대로 전시해 두기만 해도 멋있었을 텐데 왜 보석을 잔뜩 붙여놨을까? 화려한 왕성에 낡은 무기가 덩그러니 있으면 보기 좀 못해서 그랬나? 이런 역사 깊은 보물을 실전에서 쓸 일은 없을 테니까 장식 요소를 더 살린 건가? 초대 영웅왕의 무구인데 미감이 중요해? 이거 자체가 전설이라고, 전설. 나도 동의하는 거 아니거든. 그냥 일반인의 시각에서 왜 이래둔 건지 생각해 본 거야. 맞는 말이야. 이건 보석이 역으로 보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봐야지. 의외네요. 왠지 리티아님은 보석에 반응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보석은 회수하고 무구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 어쩐지. 여기에 보석 붙이라고 시킨 녀석은 살면서 제 손으로 무기 한 번 쥐어본 적 없는 녀석일 거야. 마음에 드니? 그걸 돌려받고 싶어? 우리가 뭘 하면 이걸 돌려줄 거야? 너희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나와 대련을 해보는 건 어때? 내 피림로드와 견줄 실력이라면 보통은 아니겠지. 나도 너희와 한번 겨뤄보고 싶구나. 하지만 그때 네피림 로드는 편찮으실 때여서 본연의 실력으로 싸운 게 아니신데요. 성난 황소의 고삐를 잡은 재주라면 더더욱 보고 싶어지는걸? 알겠습니다. 대련을 신청하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과연 얕볼 일은 아니로구나. 다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려던 건 아닌데. 괜찮아. 오래간만에 힘을 써서 조금 지치는걸. 몸이 안 좋으신가요? 전력을 다하신 것처럼 보이진 않았는데요. 전력은 아니었지.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힘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어. 그리고 앞으로는 더 줄어들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너희도 익히 아는 이야기일 거야. 마귀는 본래 이러지 않았으나 어느 날부터 세상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지. 그건 마저광의 마계 정벌 이후에 벌어진 일이죠? 그렇다. 너희가 찾는 보석과도 관련이 있지. 일단 편히 앉거라. 너희에게 해줄 긴 이야기와 부탁이 있어. 마계는 먼 과거에도 험한 녀석들로 우글거리는 땅이었지만 다채롭게 여러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냈어. 얼마나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하늘의 용이 날고 그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때의 이야기야. 짐이 어릴 때에도 용은 희귀한 존재였다. 정말 까마득히 먼 과거의 이야기인가 보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이변이 일어났다. 밤하늘을 가르는 불길한 섬광이 몇 번이고 하늘을 물들인 그것이 마계에 닥칠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지. 그 일이 있은 뒤로 거대한 땅울림이 일어났다. 지진과는 달랐다. 마치 땅속 저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요동치는 듯한 그런 울림이었다. 그 울림은 꽤 긴 시간 이어졌지.
그것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뒤틀려서 마귀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곳이 생겼다. 많은 생물이 이상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괴물이 나타났다. 존경받던 인도자가 하룻밤새 타락하여 산재물을 요구했고 그 피를 받아 마시는 괴물이 되었다고도 한다. 비정상적으로 힘을 키운 그것들은 더욱 큰 힘을 탐하며 파괴 행위를 했고 사람들은 이를 마신이라 일컬으며 두려워했다. 마신이라는 명칭은 그때 생겼나요? 본래부터 없던 말은 아니었어. 그때는 단 한 존재를 지칭하는 말이었지만 두루 쓰이게 되었지. 아무튼 그 중에는 무해한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가진 강대한 마력은 영향을 미쳤고 많은 것이 부서지고 사라진 뒤에야 그들을 쓰러뜨리거나 봉인할 수 있었다. 너무 큰 희생이 있었다. 그렇게 세상의 혼란이 조금 거쳤으나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 나 또한 그 일의 여파로 세상 밖으로 숨어야만 했으니.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나 그자가 나타났다. 그자가 마조광이군요. 훗날 그리 불리게 될 자였지. 그자가 마계를 평정하고 한동안은 평화로운 듯했다. 하지만 점차 정령들의 힘은 약해져갔어. 그리고 지금에 이르지. 마조광이 다크엘을 숨겼다는 의혹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나도 그자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곤 있어. 그자가 숨긴 것인지 그걸 막으려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령은 머무는 세계의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다. 허나 나는 정령의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마계의 환경이 척박해지며 정령이 설 자리 또한 줄어들고 있다. 나는 작금의 마계가 처한 일을 봤을 때 불가피한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 그 불문율을 아주 조금 어기려 한다. 너희를 나의 대리자로 삼아서. 저희의 뭘 믿고요? 네피림 로드를 통해 저희를 알고 계셨다지만 그래도 중요한 일을 맡길 만큼 잘 아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 난 너희를 잘 모른다. 하지만 본래 말보단 행동이 더 중요한 법이지. 그리고 영원할 것처럼 마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법한 강자들은 수없이 많았다. 너희보다 더 도움이 될 만한 힘을 가진 이들이 있지. 그들도 눈여겨보았다. 하지만 나의 대리자로 삼기엔 걸리는 점이 있었어. 이해에 맞지 않아. 그들은 정령의 안위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신뢰할 수 없어. 네피림 로드 또한 마찬가지였다. 위기를 감지하였으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 보물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보물들로 용병을 고용하는 건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금은 신뢰할 수 없어. 금은 모든 걸 바꾸고 뒤흔들어버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 버리지. 그런 걸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둘 수는 없다. 과거엔 정령과 통한 이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 이제 없지. 그들을 잃은 건 정령에게도 큰 비극이었어. 전쟁이 꽤나 깊은 상처를 남겼던 것 같던데요? 전쟁? 당치도 않아. 그건 보복이었다. 마조강이 추구하는 평정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가해진 보복이었어. 마조강은 절대적인 평정을 추구했지. 거기에 반기를 들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자는 망설임 없이 처단했어. 앞서 말했지만 정령인 우리는 깊게 관여하지 않아. 그래서 마조강도 우릴 건드리지 않았지. 하지만 이 세계에 속한 그들은 외면하지 못했어. 반기를 든 이유는
불문율 때문이군요. 괜찮습니다. 그건 다른 입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야기를 마저 하지. 나는 줄곧 후회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지. 그러던 차에 너희가 내 섬에 오더군. 그리고 동족의 기운을 느꼈어. 마계의 정령들 중에도 너희를 마음에 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은가 보더구나. 그런 기운을 느꼈지. 정령은 만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게다가 세계는 다르지만 정령의 친구도 있지. 마족이 있긴 하지만 너희는 마계를 약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세계를 지키기 위해 왔지 않니? 그리고 방금 너희가 마계의 존속에도 어느 정도 우려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는 너희를 믿어보고 싶어. 그래서 나의 대리자로 삼기로 했다. 그건 곤란해. 우리는 마계를 지키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그런 부탁은 들어줄 수 없어. 난 너희를 강제하지 않아. 그저 너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할 때 작게나마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얻고 싶은 것뿐이다. 너희의 판단을 따를 것이다. 저희가 대리자가 되면 뭔가 바뀌는 게 있나요? 해야 하는 일이 있다던가. 변하는 건 없을 거다. 너희가 하던 대로 여정을 이어가면 돼. 나는 너희를 지켜볼 것이다. 간섭은 그리 많지 않을 거야. 말했다시피 불문율 때문에. 우리한테는 무슨 이득이 있지? 뭘 원하니? 원한다면 내 방에 있는 금과 보석들을 내키는 대로 가져가도 좋다. 뭐라고요? 정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 가져갈 수도 있는데요. 정말 괜찮으신 거죠? 적당히 가져가지 않으면 무게가 감당이 안 될 거예요. 만약 다른 걸 요구하면 들어줄 건가? 내가 줄 수 있는 거라면. 정령으로서 세계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왜? 네가 반대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 엘소드. 왜 그렇지? 내가 너희에게 과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너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기꺼이 도울 거야. 현재 마계에서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될 존재는 너희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너희의 선택이 곧 나의 선택이다. 설령 너희가 마계를 무너뜨린다 해도 나는 받아들일 거야.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라고. 저희가 고민할 시간을 좀 주세요. 망설이고 있다면 하나 더 알려주마. 정령은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육에 매여 있지 않아 여러 차원에 간섭할 수 있기에 아는 것이 있다. 서로 다른 차원의 세계라 할지라도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친다. 여기서 너희가 하는 일들이 어떤 식으로든 너희 세계에도 영향을 줄 거란 말이지. 명심하도록. 마계를 구하면 엘리오스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기 나름이야. 좋은 영향이 가면 좋겠는데. 하지만 만일 우리의 선택이 마계를 위험하게 한다면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슬픈 일이 되겠지. 그게 끝인가요? 결국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가는 법이다. 그날이 찾아온 거라고 생각하나. 나는 그저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너희가 정령이 살 길을 고려해주길 바라는 것뿐이야. 그런 거라면 우리가 짊어질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겠군요. 저는 당신의 고민을 이해해요. 그 고민은 분명 저보다 깊겠죠. 개인적으로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우선 동료들과 대화를 나눠볼게요. 받아들여줘서 기쁘구나. 나의 대리자들에게 정령의 축복을 걸어주지. 아직 받아들이겠다고는 안 했는데. 대가를 바라고 주는 선물이니
부담 갖길 바란다. 엄청 노골적으로 눈치 주고 있잖아. 오,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어. 아니, 상쾌한 느낌이랄까? 후히, 축복은 시원한 거구나. 저희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신 건가요? 세계를 건넌 이들에게는 단발력이 작용한다. 너희도 그 영향을 받고 있겠지. 아주 근사한 차이지만 내 축복으로 활동하기가 조금 편해질 거야. 그리고 정령들은 다른 곳에서 온 너희를 경계했을 거야. 너희에게 정령왕으로서 가호를 내려주마. 앞으로는 정령들이 너희를 예전처럼 경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 신뢰를 받았다 해서 다른 모든 정령들도 신뢰하는 건 아니야. 결국 너희 하기 나름이라는 걸 알아둬. 가호의 효과가 좀 미묘한 것처럼 들리는데요. 알게 모르게 득을 보는 게 있을 거란다. 저 보석도 진짜 가져가도 돼요? 의심도 많구나. 너희에게 이 섬에 있는 모든 걸 누리도록 허락할게. 2번 말하게 하지 마. 슬슬 쉬고 싶으니 물러가 주렴. 아싸! 감사합니다! 못 말려. 너무 욕심부리진 말고 여비로 쓸 정도로 챙겨. 짐 때문에 덜그럭대고 뒤처지면 버리고 갈 거야. 넌 아직 나에게 볼 일이 남았니? 네. 몇 가지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는데요. 제 종족은 정령의 도움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정령은 왜 우릴 돕는 거죠? 세계가 위험해지더라도 정령이 위험에 처하지는 않잖아요. 네 말대로다. 세계가 위험에 빠져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도 정령은 죽지 않고 언제든지 정령계로 돌아갈 수 있지. 하지만 물질계에 관여하는 만큼 물질계를 소중히 여기는 거야. 사람도 그러지 않니? 고향은 그리운 곳이지만 지금의 인연과 목표를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진 않잖아. 그렇군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령이 물질계에 깊게 관여해선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안 될 건 없다. 하지만 그리하면 점차 물질계에 속한 존재가 되어버리거든. 정령의 본질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엔 정령계로 돌아갈 수 없게 돼.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이미 짐작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질문 드릴 건 이게 다예요. 내가 고민만 더 안겨준 건 아니고. 잘 가. 네가 버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라. 저에게 소중한 것은 모든 걸 놓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빈 껍데기, 아무것도 아닌 자, 물과 바람처럼 흘러가도록 하라. 실패해서 배우고 상처에서 새 살이 돋는 법이라지요. 그런데 왜 누구는 어른이 되고 누구는 넝마가 되는 걸까요? 저도 꼭 답을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럼 지나가겠습니다. 안녕히. 반짝반짝한 보물 무지 많이 가져왔다. 그치? 라비, 양손에 뭔가를 가득 들고 있을 땐 넘어지지 않도록 앞을 잘 보고 걸어야 해요. 이제 벨더 왕가의 보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엘리오스로 보낼지가 문제네. 에시도드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정령왕님의 부탁을 거절한 이유가 뭔가요? 그건 거절하려던 건 아니고.
도와주고는 싶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신 건가요? 그런 것 같아. 예전엔 누가 위험하면 그냥 달려가서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실제로 많은 걸 해결하셨죠? 아니, 난 해결됐다고 믿고 그 밖에 복잡한 일은 치워둔 채로 다른 곳으로 떠난 것뿐이야. 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게. 왜일까? 타리스는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지? 분명 다 잘 해결된 것처럼 보였잖아. 그런데 왜? 분명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타리스님의 선택이었으니까. 윤호 때도 그랬지. 나도 그랬었고. 미안. 나도 내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네. 그냥 하소연하고 싶었나 봐. 엘소드님, 저는 제 세계를 구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마 저는 임무에 성공했는지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어서도 원래 세계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네. 미안. 너도 네 일로 힘들 텐데 내가 눈치가 없었어. 저는 기약 없는 임무를 맡은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곳에 온 거고, 그걸로 충분하고요. 엘소드 님도 그렇잖아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그저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믿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건 경솔하거나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선. 자신의 긍지와 정의에서 비롯된 이타심이죠. 저는 그때 타리스님의 눈빛에서 결의를 느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분은 갈 곳 없는 분노와 혼란에 빠져 있으셨지만 그 순간엔 아니었어요. 그 눈은 강한 확신을 갖고 결단을 내린 사람만 할 수 있는 눈이에요. 하지만 그 결단은 타리스를...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을 거예요. 타리스님에게는 분명 그랬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 물론이죠. 그리고 엘소드님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도 저는 엘소드님을 믿을 겁니다. 부담스럽다니까. 옳은지 그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저는 선택하는 마음을 믿을 겁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선한 의지를, 거기서 비롯된 마음을요. 그런 거라면 할 수 있지. 여태 그래왔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산에 올라갔다 와야겠네. 정령왕께서 무척 기뻐하시겠군요.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휴식이 필요하긴 했나 봐. 왠지 이런 걸 보는 게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2번 일어났으니 3번도 일어날 수 있잖아? 모르겠네. 하지만 이렇게 기분 가라앉아 있으면 안 되겠지? 걱정시켜서 미안해. 도움이 되었다면 기쁘군요. 이 섬에서의 볼 일은 다 끝났으니 푹 쉬면 생각도 정돈될 겁니다. 모처럼의 휴식이잖아요. 소녀는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고 싶사옵니다. 피로가 싹 풀릴 것 같아요. 저도요. 공중요새도 성벽도 전부 기계들 뿐이었잖아요. 쇳가루며 기름이며 텁텁해서 힘들었다니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함께 가서 전부 씻어버리자꾸나. 시원한 곳은 안 끌려? 더운 곳은 싫으냐?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면 녹아나던 몸도 싹 풀릴 게야. 시원한 물도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시엘, 솔직히 말하거라. 그 듀버인지 머시기인지 때문이지? 아,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가졌구나. 미리 말해두는데 키우는 건 안 된다. 여기서만 보고 가거라. 왜? 키우고 싶어. 아까 정령들이 하는 말 들었는데 지하에 근육을 만들어주는 온탕도 있대. 오, 정말요? 에이, 물에 몸 좀 담근다고 근육이 붙을 리가 없잖아. 우리랑 맞붙었던 대장 원숭이 있잖아. 그 탕을 애용해서 다른 원숭이들에 비해 덩치도 크고 힘도 센 거라고 하던데? 아, 그래? 당장 가볼까요? 이 나이대 남자애들 관심사는 시대를 막론하고 다 비슷비슷하구만. 방패권은 디아나와 논의를 해봐야겠다. 가지고 다닐 수는 없으니 마그멜리아 쪽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베티가 꿀꺽해버리면 어쩌려고? 그럼 배를 갈라서 돌려받겠다고 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끔찍한 소리를. 그래도 그리 일러두면 조심히 잘 보관해두긴 하겠네요. 있잖아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들어주실래요? 중대한 일이에요. 무슨 일이야, 리티야? 그렇게 진지하게? 이 왕가의 상징 말인데요. 결국 돌려줄 거잖아요? 보석은 우리가 먹읍시다. 뭐라고요? 방패랑 검만 갖다 주는 거죠. 보석이 어디 갔냐고 물으면 발견했을 땐 이미 이 상태였다고. 아마 가치가 있는 보석만 누가 떼어간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낡은 방패와 검처럼 보이니까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언니, 보기보다 되게 순진하시네요. 제 말은 현명한 선택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떠난 지 좀 돼서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벨더는 심각한 재정난이에요. 이거 돌려준다고 우리한테 뭐 돌아오는 것도 없을 건데 고생한 값은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어때? 좋은 생각이죠? 그건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라고 할 줄 알았냐? 그게 통할 것 같아? 네 말대로 이건 그냥 낡은 검이랑 방패일 뿐이잖아. 이게 보석이 박혀있던 벨더 왕가의 상징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추궁당하면 뭐라고 대답할 건데? 그건... 그건 좀 곤란하겠네. 누구 이걸 실물로 본 사람 없어? 봐서 알았다고 하면 되잖아. 만약 봤다 하더라도 보석이 장식된 상태를 봤겠죠. 원래 모양이 어땠는지는 왕궁의 사람 중에도 일부만 알 테니 수상해 보일 거예요. 그럼 한 3알 정도만 남기자. 그럼 알아볼 정도는 되잖아. 나머지는 누군가 뜯어간 것 같다고 하는 거지. 아니, 더 좋은 생각이 있어. 이걸 뜯어가는 도둑놈들을 봤다고 하자. 그래서 되찾으려고 했는데 아이쿠야, 잔당 중 일부가 보석을 챙겨 그대로 도망가는 바람에 이것만 구했다고 하는 거지. 그럼 3알이 뭐야, 전부 다 먹을 수 있잖아. 어때? 좋아요. 여왕씨, 잘 챙겨둬요. 광부씨가 얼씬도 못하게. 네, 그러죠. 왜요? 그럼 조금만요. 네? 그럼 3개만, 인당 보석 3개로 타협할까요? 네? 됐어. 이제 그만. 엘리시스, 잠깐. 저 왕가의 보물 돌려주기로 할 거라면 작은 보석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온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 만약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돌려주지 말고 폐기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걸 찾았다는 사실도 알려지지 않게.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 뭐 걸리는 거라도 있어? 이걸 빌미로 이용당할 수도 있어. 너는 벨더에서 그런 일을 겪거나 들어본 적 없나?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닙니다. 명분이 없다면 되려 단장님께서 공격당할지도 모릅니다. 기회를 틈타 한 자리 챙겨보려는 기회주의자처럼 보이고 싶으십니까? 나에게 그런 비슷한 말을 해준 사람이 딱 하나 있었지. 알았어. 당장 돌아가서 돌려줄 건 아니니까 좀 고민해보자. 잠시만요. 무전이 왔군요.
여러분, 접니다. 잘 쉬고 계십니까? 다름 아니라 폐하께서 눈을 뜨셔서 알려드리려고요. 그게 정말이냐? 상태는 좀 어떻느냐? 아직 말은 없으시지만 소리는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호기심이 많으신지 여기저기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으시고요. 이상은 없나요? 감각 테스트는 다 해봤고요. 네, 문제 없습니다. 걷는 것만 익숙해지면 언제든 떠날 수 있을 것 같군요. 이분님, 돌아오시면 저에게 낫소드 기술을 더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폐하를 돌보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물론이죠. 다행이구나. 작별 인사는 할 수 있겠어. 루, 이브, 얼른 가자. 라비, 물 미끄럼틀 타고 싶어. 그래, 알았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구나. 이브, 너도 같이 가겠느냐? 네, 듀버들이 어떻게 댐을 만드는지 구경하고 싶군요. 사용한 소재가 그리 튼튼하지도 않은데 만든 댐은 구조가 치밀하고 안정적이더군요. 생각보다 영리한 녀석들인 것 같아요. 자자, 가자, 얼른. 오랜만이야, 율리시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나? 괜찮습니다. 저 역시 흥미로운 일이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심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들려주시겠습니까? 교단에 요청할 게 있었는데 그만두기로 했어. 헛걸음을 하게 해서 미안해. 늘 고민하시던 그 문제 때문이겠거니 짐작은 했습니다. 앞선 모험가들에게 기대를 걸기로 하셨나 보죠? 그래, 이방인인 것은 매한가지지만 교단은 꿍꿍이를 알 수가 없어. 나는 약하고 서툴러도 속을 알 수 있는 쪽이 좋거든. 이해합니다. 저도 그자들에게 흥미가 있거든요. 오랜만에 다시 만났으니 그대 소식이나 좀 들어볼까? 요즘 뭘 하고 지내나? 여전하죠. 제 목적을 위해 방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율리시스, 나는 네가 스스로 죽을 길을 마련하는 것처럼 보여. 나무가 죽으면 잎도 시드는 법이죠. 네가 뿌리가 되는 방법도 있지 않니? 아니요. 저는 숲과 함께 죽을 겁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이번에도 힘을 보태주셔야겠습니다. 어찌 고집만 살았는지. 갈취하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다니. 이 얼마나 비극적이란 말인가.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런 것을요. 명심해. 내가 힘을 빌려줄 수 있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몰라. 교회 몸담고 있는 네가 더 잘 알겠지만 그들을 믿어선 안 돼. 주의하겠습니다. 말뿐으로는 안 돼. 그 힘은 결코 자연적이지 않아. 섭리를 무너뜨리고 만다. 다 잘 될 겁니다. 마조광이 돌아오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대체 뭘 하려는지. 나는 너를 동정한다, 율리시스. 부디 네가 돌아갈 곳을 찾길 바라지.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죠. 그래, 잘 가렴. 형님, 괜찮으십니까? 뭐해? 너희는 빨리 가! 안 된다. 형님이 없으면 도르타는 어쩌고요? 멍청한 소리 마! 하나는 괜찮아. 하지만 무리가 죽으면 전부 끝이라고! 빨리 가버려! 형님, 그럼 꼭 무사하십시오! 굳이 들쑤시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힘의 격차를 알고 덤볐어야지. 그건 안 되겠는데? 네 검술, 나 치고. 뭐라고? 품새가 좀 다르긴 한데, 분명 같은 검술이야. 너, 인간이지? 인간이 이 땅에 무슨 일로 오셨나? 해안에 가까워서 옅어졌다곤 해도, 여긴 병든 땅이야. 그런데 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네? 뭔 수를 쓴 거야? 아니면 뭘 한 거야? 너희는 원래 이렇게 말이 많나? 이 날개, 마침 이야기 하나가 떠오르는군. 정령은 모든 곳에 깃들 수 있다고 하지. 그게 무생물이어도 말이야. 그러니 자연적인 골렘이 존재하는 거고. 뭔 소리야 갑자기! 혼이 죽은 자신의 몸에 깃들어 새롭게 태어나는 건 언데드보다는 정령과 유사점이 더 많다고 하던데. 그리고 정령의 힘은 보통 날개에 깃들어 있다고 하지. 그 말이 사실일지 궁금했는데 지금 확인해 볼 수 있겠어? 뭐야? 너 지금... 으아! 오늘은 방해꾼이 많군. 잠시만요!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두 분 다요! 당신, 교단 사람이죠? 그렇죠? 저희는 교단에 부탁할 것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그 마족, 방금의 틈을 타 도망쳤나? 뭐, 됐어. 뭘 바라고 온 건지는 몰라도 나는 하수인일 뿐이다. 그건 알아둬.